유럽이 갑자기 한국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업을 가진 유럽이 지금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무기를 만들고 같은 공급망을 구축하자며 협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방산 계약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연결해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나토가 추진하는 것은 무기 몇 대를 구매하는 계약이 아니라 한국을 공동조달 체계와 미래 전장 기술 협력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일회성 공급업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나온 또 다른 소식들이었습니다. 네이버와 KAI는 국방 특화 AI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랫동안 K방산의 마지막 퍼즐이라 불리던 국산 항공 엔진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따로 보면 각각의 산업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순간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이 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첨단 무기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빨리 생산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AI와 드론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 가운데 한국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 나토의 조달기본협정 추진은 단순히 연간 15조 원 규모의 공동조달 시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질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토는 지금 한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 그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차, 프랑스는 전투기와 미사일, 영국은 항공 엔진과 잠수함 기술에서 강점을 갖고 있었고,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나토를 이끌어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이 이 거대한 방산 생태계 안으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무기의 성능도 중요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문제는 생산 속도였습니다. 탄약과 포탄, 미사일은 계속 소모되는데 생산 라인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각국은 서로 다른 규격과 복잡한 조달 절차 때문에 신속한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최근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공동조달과 표준화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개발하고 같은 규격으로 생산하며 필요한 국가가 즉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포럼에서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짚은 것입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같은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이번 조달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은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보다 한국 기업이 나토의 공급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나토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단순한 납품업체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등으로 빠른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여기에 탄약 공동사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재 협력, 우주 분야 협력, 드론과 AI 기반 미래전 연구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제조 역량과 첨단 기술을 나토의 미래 전력 체계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토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무기 한 종류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첨단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며 공급망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산업 역량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자동차 산업을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키워낸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방산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토가 한국과 협력의 범위를 넓히려는 배경도 결국 이런 산업 기반에 대한 신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가 지금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능력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차나 전투기의 숫자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AI가 얼마나 빠르게 전장을 분석하고 무인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무기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바로 네이버와 KAI 협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이버를 검색이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먼저 떠올리지만 이번 협력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 KAI는 방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피지컬 AI 기반 미래 전투 체계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A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음성, 영상, 지도 등 전장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 특화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AI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외국 기업의 AI에 의존하면 핵심 군사 정보가 해외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인 AI 모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방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토와의 협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AI가 전장의 판도를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에는 공동조달뿐 아니라 AI와 드론, 혁신 훈련장 참여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 전투체계의 기술 개발과 실증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미래전의 핵심 기술은 AI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이를 하늘로 올려보낼 항공기와 무인기, 그리고 그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이 없다면 전력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던 분야가 바로 항공 엔진이었습니다. 전투기와 무인기를 자체 설계하더라도 핵심 엔진은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고, 그 결과 수출 과정에서도 원 제작국의 승인이라는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과는 이 마지막 약점마저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 한 종류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AI와 소프트웨어, 항공 플랫폼, 생산 능력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려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나토가 한국과 협력 범위를 넓히는 이유도 개별 무기보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 방산을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엔진은 K방산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입니다. 전차와 자주포, 함정과 전투기를 만들 수 있어도 그 심장인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완전한 기술 자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만큼 높은 기술 장벽과 국제적인 기술 통제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장수명 무인기용 터보프롭 엔진과 터보팬 엔진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것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직 시험 개발과 비행 시험이라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한국이 핵심 항공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엔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국은 뛰어난 항공기를 만들어도 핵심 엔진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수출할 때는 원 제작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수출 일정이나 계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항공기 제작 능력과 별개로 엔진은 한국 방산이 완전히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국산 엔진의 개발과 실전 검증이 계획대로 이어진다면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뿐 아니라 무인기와 항공기까지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와 KAI가 추진하는 국방 AI, 그리고 나토와 논의 중인 공동조달과 미래전 협력까지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한국은 개별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국가를 넘어 AI와 소프트웨어, 항공 플랫폼, 엔진, 대량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종합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나토 협력이 더욱 주목받습니다. 나토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기간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만이 아닙니다. 미래 전장을 함께 설계하고 표준을 맞추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과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왔고, 이제는 AI와 무인체계, 항공 엔진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나토가 한국과 조달 기본 협정을 추진하고 AI와 드론, 우주 분야 협력까지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이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협정 체결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공동조달 체계가 실제로 구축되고 한국 기업들이 나토의 공급망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는지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계획대로 이어진다면 한국 방산은 수출을 잘하는 나라를 넘어 미래 방위산업의 기준과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연쇄적인 뉴스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결국 이번 나토와의 협력은 단순히 방산 수출이 늘어났다는 뉴스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안보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나토가 한국과 공동 조달과 AI, 드론, 우주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려 하는 것도 한국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방산 시장은 한번 계약을 따냈다고 영원히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무인기와 반도체, 항공 엔진, 우주 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강자가 내일도 강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세계 정상에 올랐듯이 방위산업 역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국산 항공 엔진 개발도 아직 시험과 검증이라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고 국방 AI 역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나토 협력도 협상과 실행, 그리고 실제 공동개발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국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세계가 한국과 협력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술은 멈추는 순간 따라잡히고 경쟁력은 안주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오늘보다 더 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때 이번 나토와의 협력은 일회성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와이파이 튜브